아, 아,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12월 19일입니다. 예, 시간은 한 이제 저녁 7시 반? 예, 요쯤 됐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사 및 역사 얘기.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생중계 요거 영상 보이시죠? 예, 요거를 제가 좀 역사적인 거하고 약간 좀 빗대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그리고 이제 야구 얘기는 다음 주쯤 하려 그랬는데 그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죠? 지금 우선 2026 WBC 어 티빙이 전 경기를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크보한테 지금 중계권료를 2배를 주는데 지난번보다 2배를 더 주죠. 물론 이제 티빙도 그럴 만한 사정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티빙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하고 웨이브하고 이제 합병을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웨이브는 이제 별 변수가 안 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워낙 이제 이 셋 중에 제일 작고 영향에서 좀 제일 떨어지고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하고 티빙이 합병을 할 때 그럼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럴 거면은 이제 킬링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컨텐츠가. 근데 이제 티빙이 어쨌든 그 당초의 우려를 좀 깨고 분명히 이제 야구 컨텐츠로 대박이 좀 났기 때문에 이제 중계권료 2배를 줘도 티빙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합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아예 제가 좀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참 이런 말씀드리면 NC 팬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런데 키움의 이장석이 워낙 개 양아치고 그리고 이제 쓰게 정용진 구단주가 어그로를 잘 끌어서 그렇지 NC도 특히 그 김택진 구단주 구단 운영하는 거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아주 개판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구창모 선수의 국대 차출을 이거는 좀 제가 좀 참기가 힘들다. 예. 저도 얕바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남이 팀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 할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 이거는 정말 크보 판을 정말 흔드는 예를 들어 김재환 같은 친구죠. 리코나 김재환 그죠? 김재환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MVP도 물론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뭐 약물 적발 아니면은 FA 꼼수를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 즉 뭔가 이렇게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뭔가 좀 하자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야구 선수도 참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나 좀 제가 이제 솔직히 좀 왜냐하면은 저도 뒤에 보입니다만 저도 LG 트윈스의 팬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또 세컨으로 좋아하는 팀은 롯데 자이언츠고 그러니까 엘로키 팬이죠. 예,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중에 원탑은 LG입니다만 그러나 이 구창모권 같은 경우는 그간 키움 이장석이나 쓱 정용진에 묻혀서 그렇지 그 못지않은 양아친 NC의 김택진의 어떤 그 양아스러움이 좀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야구 뉴스 창고는 고정 라방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저께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렸던 뉴스 창고 10회가 이게 또 구독자를 또 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800에서 820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게 결국 뭐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진짜 뭐 외모라든가 뭐 이런 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성실함이거든요. 성실함. 그죠? 그래서 야구 뉴스 창고는 그렇게 이제 고정 라방으로 가고 일단 시즌 개막 전까지 이 얘기해야 되겠다. 예. 3월 28일이 이제 개막 2연전인데 KT예요. 예. 염감님 반드시 박살 내십시오. 예. KT 다른 선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딱 한 놈. 예. 그 인터뷰에 미치네. 예. 박살 내야 됩니다. 예. 뭐 아무튼 그 전까지는 야구 뉴스 창고는 좀 고정 라방으로 가고요. 그리고 대신에 좀 분량은 짧을 수 있을지언정 시사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야구 칼럼 같은 소식. 예. 이런 구창모 거는 이런 거는 칼럼으로 얘기할 만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잔잔바리들 뭐 예를 들자면 삼성도 뭐 지금 이제 우승현하고 김태훈하고 계약을 했고 뭐 조금 의외이긴 한데 황재균이 또 갑자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고정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좀 그런 게 이제 정기 회원님들을 향한 서비스니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조만간 뭔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연관이 있다. 예. 라고까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요. 야, 이거 어떤 새끼가 흘렸어. 그럼 그 사람이 특정이 돼버리면 제가 좀 이렇게 소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황재균하고 또 한 선수가 어쩌면은 남쪽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딱 듣자마자 황재균은 그냥 나가리가 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황재균이 좀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동갑내기나 마찬가지 동갑내기죠 뭐 사실상 그죠? 그 우리 인터뷰에 미친 선수, 예. 김현수도 50억을 받는데, 그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황재균이 특히 좀 그 결혼 생활이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때쯤서부터 지금은 참 이 프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나 혼자 산다. 예. 그리고 놀라운 토요일, 예. 우리 과대 포장돼 갖고 그렇게 나대다가 한 방에 훅 간 우리 박나래 씨, 예. 거의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보니까 황재균이 이 친구는 방송인 해도 되겠는데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 뭐 이따가 구창모 얘기할 때 추신수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예, 뭐 그 추신수도 아주 만만치 않죠. 음주 이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신수가 욕먹은 것 중에 하나 딱 한 번 국가대표하고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막 해명을 합니다. 뭐 그게 아니었고 한 번은 진짜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건 약간 진실 공방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는 텍사스에서 절대로는 나가면 안 되게 한다 그래갖고 못 나갔다.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릴 구창모 건도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선수는 나가려고 했는데 구단이 막은 거다. 근데 이제 팬들은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웃기고 있네. 아이고, 야 아무리 지랄지랄해도 네가 결심을 했으면 네가 나갔지. 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국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선수들이 뭐 원태인 뭐 이제 그리고 뭐 유영찬 뭐 이런 선수들인데, 야 걔네들은 뭐 그럼 네 말대로라면은 뭐 다치기 싫어서 뭐 다칠 것 같아서 안 나간 거냐? 그리고 다친 다음에도 잘만 나오던데 너는 뭐 하는 새끼야?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 걔가 나오고 싶다고 해도 구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계약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추신수관 같은 경우는 텍사스가 제가 알기로는 직접 MLB 사무국에다가 이제 서류를 낸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신수도 이런 의미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사실은. 뭐 내가 맨날 안 나가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근데 추신수는 한마디로 그 음주, 그리고 이제 추신수가 이제 자녀가 셋인데 한국인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면서 이제 또 하필 정용진의 보좌 역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자하고 감독한다고 쓱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씨구 놀고 있네. 예, 약간 이런 반응인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이따 구창모 얘기만 잠깐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메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아요가 또 하이프라는 게 있어요. HYPE. 여러분 이제 특히 댓글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번만 싹 제끼시면 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띄우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영상을 띄워주시면 사실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깡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이 하이프 기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홍보를 하다 보니 이러면 이게 구독자로 틀림없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컨텐츠가 너무 후지지 않다라는 존재 조건 하에서. 예. 근데 아무튼 지난번에 야 이씨 적당히 이 새끼들아 주전보장 같은 개소리하고 앉아. 이게 지금 또 구독자를 한 20여 명 정도 늘려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결론은 프로야구 개막 전까지는 야구 뉴스 창고는 고정 라방으로 합니다.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2, 30분짜리 짧지만 자주자주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하이프 그리고 소액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소액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현금 영수증 바로 끊어드리니까 그게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 구글에서 맨날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 있어요. 새싹 회원해 주세요. 월 4,900원입니다. 예. 그거 해주시거나 슈퍼챗 쏴주시는 분은 제가 정기방으로 모십니다. 저희 정기 구독하시는 분 방으로. 예, 그래서 요즘 아주 그쪽에서 저도 재밌게 아주 잘 살고 있고, 또 그분들이 주시는 정보도 저한테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말씀드려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마니아 타임즈의 강해요. 이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 저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기사인데, 근데 비밀이 밝혀졌어요. 마니아 타임즈가 원래 장성훈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그 이름을 버리고 자기 부인 이름인 강혜영으로 기사를 쓴다. 의문이 딱 풀리는 거야. 그러게. 옛날에 마니아 타임즈 골 때리는 기자 하나 아하. 이런 거를 저희 정기방에 있는 회원분들이 알려주세요. 예. 저도 또 배우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마니아 타임즈 강혜영의 비밀입니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정말 이제 저도 그렇죠. 이제 사실 오늘로써 올해의 모든 시험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무리 늦는 학교라고 해봤자 다음 주 한 월요일? 예. 왜냐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연말이나 1월 초서부터 이제 새 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애들을 받아야 되고 또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고 또 안 올 땐 안 오다가 오면 또 한꺼번에 와르르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50 중반으로 가고 있고 그럼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유튜브 열심히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더 열심히 대신 자주자주 조금씩 자주 뵐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예. 앞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은 시사만 하려고 그래서 시사하고 역사를 묶어서 근데 이 구창모 요거 봐라 요거 이 새끼는 요거 안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요거를 하게 되는 거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럼 다음 주서부터는 뉴스 창고 그리고 시사나 역사 하나 급한 소식 있으면은 속보 내지는 칼럼 이렇게 한 3번 정도 그나마도 여의치 않으면 쇼츠 이렇게 좀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 보고를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저같이 지지하던 사람들이야 속 시원하죠. 그렇지. 그래 예를 들어서 야당이라든가 법원은 지랄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정 보고는 자신의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보고 받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십성열 같은 경우는 야, 문 닫아봐. 야, 씨발, 내가 59분 얘기할게. 야, 그래 안 그래? 내 옛날에 다 해봤어. 다 수사해봐서 그러니까 이명박은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윤석열은 씨발, 내가 다 옛날에 수사해본 거라니까. 그게 국정보고입니까? 그게? 예? 말 그대로 사단장 순시, 교장 선생님 훈화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죠? 나 보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해박하냐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고심이 얼마나 많냐도 알게 되지만 공무원 중에 저런 개쓰레기도 있고 왜냐하면 공사 사람들도 준 공무원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에게는 행정부하고 그런 공사까지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적으면은 3천, 많으면은 2만 명 정도의 준 정부 기구들의 임명권이 있어요. 대통령에게.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니네가 의원회를 구성해 갖고 해.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것들 방통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으로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그런 거를 빼놓고는 일반 무슨 공사 사장, 무슨 자원개발 무슨 사장 이런 거 대통령 임명한 겁니다, 이건. 예. 대신에 뭘 해놨냐? 임기제로 못을 박아놨죠. 그래서 십성열은 물론이고 십성열이가 탄핵당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우리 한라바 하다가 우리 최상목이가 또 거짓말쟁이 최상목이가 하다가 한덕수가 또 다시 좀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알박기를 한 저질 공사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사 사장들이 일부러 알박기 한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알박기 개새끼는 이제 요즘은 그러니까 그 인천 공항 사장, 예. 지가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거. 근데 맨날 나고 아씨 내가 뭐 국민의힘 출신이라고 나 갈군다. 와. 야, 학자야. 말은 똑바로 하자. 네가 억울로 끄는 거잖아. 너 인천시장 요번에 나오고 싶어서. 응? 이학재. 그러니까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어? 이제 아니면은 그 전에 제일 유명했던 거는 이제 그 지금도 곧 죽어도 안 물러나고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역사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자, 때는 여말손초, 고려말 조선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고려가 망한 거나 아쉽고 조선은 약간 군바리들이 혁명을 일으킨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 비틀어서 보자면 다른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여기 있는 말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고려를 한번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정당 계열에 한번 비교해 보죠. 고려는 사실상 공민왕이 죽으면서 망태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이명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떤 분은 바로 이해가 되었을 거고 어떤 분은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명박 이후에 이 민정당의 후신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망태그 타는 거예요, 쭉. 예. 한나라당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하면 우리가 무조건 과반은 먹는 거 아니야? 조금 욕심내면은 200석도 먹 수 있지 않을까? 그랬던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 20년도 안 돼서 이 당은 야 이거 아차하면 이거 대구 경북만 남겠는데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망태그 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려로 비교하자면 공민왕이 그렇게 이명박이 꼴까닥한 다음에 이제 우왕, 창왕, 공양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왕, 창왕, 공양왕 예를 들자면 우왕 정도가 박근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도 드라마라든가 불어퍼펄 이런 거에만 미치지 않았으면 기회가 있었죠. 예. 그런데 고려의 우왕이 이거 개근데 실제기도 해요. 얘 변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변태냐?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잘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뭔가 특수한 상황 아니면 특수한 관계. 그래서 우왕이 주로 탐냈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버지였던 공민왕의 후비들을 굉장히 많이 탐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 저랑 같이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저가 우왕굿, 예, 그래서 우왕 아니냐, 예, 우왕굿, 예, 이런 개그가 있을 정도예요. 예, 도라입니다, 도라이. 예. 그런데 이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네. 왜? 우왕 때 원하고 명이 교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고려를 한번 쓱 떠볼 겸, 요동은 물론이고 니네 몽골한테도 사실상 서경 이북 땅은 다 줬더만 우리한테도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왕굿 이지라라고 쳐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 큰 나라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니까 우왕이 오직 믿은 건 누구밖에 없냐? 그게 딱 한 사람, 최영입니다. 최영. 예. 그럼 박근혜로 치면 김기춘이죠. 예. 오빠가 좀 다 해봐.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여기 우리 순실이하고 좀 해봐. 난 몰라. 이지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서 우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최영에 대한 집착이 저기 혹시 우리 최 장군 딸 있어요? 없는데요. 그럼 딸 하나 만들어 와요. 내가 걔하고 결혼할 테니까. 그러니까 최영을 장인으로 묶은 거예요. 혈연 관계로. 옛날에 믿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직 최영 한 사람만 보고 기댄 겁니다, 여러분. 그 나 좀 어떻게 좀 커버해줘. 특히 저 이성계하고 저 신진사대부 중에 정몽주 이런 애들 졸라 무서워. 씨발, 쟤들은 이상해. 여차식하면 나 제낄 것 같고. 그래서 그 요동 정벌서부터 하는 온갖 기이한 생쇼가 시작된 거예요. 이성계는 난 죽어도 못 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 그러니까 이성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명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때 당시입니다. 거의 세계 랭킹 1, 2위예요. 일단 황제 직할 군대만 100만이 있어요. 예. 어떻게 이겨요? 그런 나라를.
고려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피폐해질.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한테 비교한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고려는요, 공민왕이 꼴까닥한 순간 고려는 끝난 거예요. 왜? 이미 권문세족이라는 것들이 지금 권문세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다 나경원 같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다. 그런데다가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도 원나라 불교한테 오염이 되면서 돈벌이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불교 사원에서 뭘 했냐. 술도 팔고요. 러시안 캐시 같은 사채업도 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불교 사원에서 인신매매까지 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 성리학자들이 불교라 그러면 이를 부득부득 깔았던 거예요.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정몽주가 오죽하면은 글을 남깁니다. 경기도 땅 주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누군데? 예, 장동혁이요. 경기도 전체가 다? 네. 그럼 딴 사람들 땅은 없어? 없습니다. 바늘 하나 꽂을 데도 없습니다. 이게 정몽주가 쓴 상소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 근데 항상 좀 그 여말선초를 보면 이성계를 약간 뭐 이제 이성계가 군인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죠? 좀 약간 나라를 찬탈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였으면은 이성계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장군인데,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밥이란 말이 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북한 애들한테 이 말을 씁니다. 거저 김일성 수령님께서 이팝에다가 미역국만 소고기국만 주셔도 우리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 이팝이 뭔데요? 이성계가 백성들에게 쌀을 줬다는 거예요. 그 우리야 뭐 요즘 뭐 햇밥 먹으면 되지 않나? 옛날에는요. 평민 중에서 조금 아래쪽, 그러니까 경제력 기준입니다. 아래쪽 평민들은 쌀밥 구경 못해요. 벼농사는 지을지언정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 왜? 다 지주 줘야죠. 다 권색한테 줘야죠. 내 쌀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성계가 야 거저 그러지 말라오. 왜? 이성계도 함경도 출신이니까. 내 백성들은 거저 쌀밥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밥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예. 반면 이것도 있죠. 성게탕. 성게탕은 뭐냐? 개경 인근에서 유행하던 음식이에요. 닭을 푹 삶아갖고 아득 살하고 뼈를 씹어 먹는 겁니다. 닭 스프처럼 해갖고. 그게 오늘날의 삼계탕이에요. 그러면 어떤 창업주가 이렇게 야 고조 우리에게 쌀밥 주신 분 아니야 이 새끼는 고려를 멸망시킨 개새끼야 뿌득뿌득. 그래서 개경에서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말선초에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된 걸 이성계가 결국은 지 힘으로 뺏은 거구나. 그렇게만 봐선 안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이성계를 누구한테 비교하고 싶냐? 딱 문통이에요, 문통. 예. 분명히 뭔가 세밀결을 갖고 온 건 맞는데 문제가 있었죠. 정치를 몰라 이성계는. 예. 그러니까 뭐 싸워갖고 조지고 뭐 이 큰 흐름이 이런 거이야. 오케이. 그건 내가 하가서. 이런 건 잘하는데 디테일은 제로야.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택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나는 우리 삼봉 정도저희한테 다 맡겨야겠네. 자, 그런데 이미 이성계가 하나 강구하고 있던 게 있었죠. 자기 아들 중에 이미 문무를 겸비하고 있는 애가 쑥쑥쑥쑥 잘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방원입니다. 예. 이성계한테는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그 중에 쓸만한 아들은 딱 2명이었던 거예요. 한 명은 이방원, 그리고 한 명은 둘째 형이었던 이방과. 이 사람이 나중에 2대 정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방과도 어떤 까라냐? 그냥 아버지 투야. 그러니까 사극에 보면 그 정종을 굉장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에요. 무력으로만 따지면 이성계 그대로 빼다 박은 게 정종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지. 정종도 그러니까 디테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뭐냐? 이미 이방원은 자 우왕 창왕까지 쫓아냈어. 공양왕이 들어왔어요. 이 공양왕을 한덕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신진 4대부 중에 주류들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들이 공양왕한테 정몽주 포함 쪼르륵 붙어갖고 저 이성계만 제끼면은 고려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깨놓고 말하면 이성계는 고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갈아엎자. 요즘으로 말하면 내란 싹 청산해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협조적인 것 같던 신진사대부의 주류들, 특히 정몽주파가 갑자기 공양왕한테 붙은 거야. 고려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성계나 이방원이 봤을 땐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사극에서 정몽주는 졸라 충신인데 이성계 이방원이가 자기 권력욕에 눈이 멀어갖고 정몽주 때려 죽이고 뭐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성계나 이방원 입장에서 보자면 내란 총선 다 하고 새 나라 세워갖고 파이팅 리셋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다고? 그런데 이성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문통이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방원 가갖고 삼촌 안녕하세요. 뿌악!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하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럽니다. 저 사람 착해서 찍은 거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문통의 가장 큰 실패는 제가 봤을 땐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 예. 아무것도 못한 거죠. 특히 뒤로 가면 갈수록. 물론 맨날 그 얘기는 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정권 재창출은 했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문통님 내가 다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그 부분은 할 말 없으신 거예요. 정권 재창출을 노무현 대통령 때랑은 또 다르죠. 그죠? 왜?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문통 때는 정권 재창출을 자기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해냈죠. 그죠? 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은 했습니다만 주류는 아니었거든요.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러기엔 5년은 너무 짧았죠. 자, 그런데 이명박 거치고 저 멍청한 박근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주류가 바뀔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막판에 스스로 놓쳐버리고 가장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한테 넘긴 게 문통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보자고요. 그랬더니 이성계가 한다는 게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맨 밑에 막내 애새끼한테 나라를 준대. 그럼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총칼 들고 무력으로 나가면 다 전두환이네, 박정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공권력은 군사력은 합법적으로 쓰일 때는 그래서 공권력이고 불법일 때는 쿠데타가 되거나 내란이 되거나 친위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총칼 들고 무력으로 조진다고 해서 그게 다 쿠데타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왕자회담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자기 형한테 잠깐 나라 맡겼다가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아까 말했던 정몽주파, 예. 신진 4대부 중에서는 거의 90% 안 와. 국정에 협력을 안 해.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분서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심지어 태종 이방원이 야 과거 시험을 칠 테니 다 와라. 과거장에 아무도 안 옵니다. 왜? 지방에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이방원이 여기서부터 킬방원이라는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방원이 킬방원이었으면 그 4대부 90%다 때려 죽였어야 되죠.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냐? 옆에 명나라에 있던 주원장하고 영락제예요. 나중에 여러분 주원장하고 영락제 그 자기가 권력 잡고 나라 뒤집어 엎을 때 몇 명씩 죽였나 한번 보십시오. 몇십만을 죽여요. 창업주인 주원장은 수고했어. 야 근데 이제 니네 사냥이 끝났네? 사냥개들은 쓸모없어. 그래서 싹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 주원장도 놀랍게도 그때 가장 많이 활약을 했던 게 영락제였던 주체인데 주체를 멀리해. 저 새끼는 나보다 너무 뛰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엉뚱한
그러니까 주체의 형한테. 근데 이 형은 되게 무능한 형이에요. 약간 좀 그냥 새님이야 새님 바보 같고. 그래서 야사긴 한데 태종 이방원하고 영락제인 주체가 만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변방에서. 그거를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SBS에서 했던 육룡이 나르샤입니다. 그 야사를 토대로 갖고 만든 거예요. 거기서도 보면 이방원이었던 유아인하고 주차가 만나요. 요동에서. 그래서 야 들어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처지가 비슷하다. 야 우리 한번 나는 명나라 너는 조선 한번 먹어보자. 야사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영락제가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다른 나라 조질 때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방원한테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그러면서도 이방원도 뭐 이것저것 준 것도 많죠. 예. 근데 이방원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했냐? 사신을 더 자주 보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 막. 그러면 아 형님하고 왔는데 왔어. 야 뭐 뭘 줘야 되냐 이번엔. 야 그러면 뭐 좋은 책 있으면 책이라도 주십시오. 조선에 전반기 심지어 임진왜란까지 쭉 이어지는 과학기술의 시작이 전부 이방원 때예요. 예. 왜? 거기서 계속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 막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요. 그럼 뭐 책이라도 갖고 와.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뭔가를 베껴오거나 했는데 우리 걸로 만들잖아요. 더 잘 만들잖아요. 그죠? 뭐 지금 K9 야주포 잠수함 하다못해 뭐 배 KF-21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태종하고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기술 갖고 임진왜란까지 버틴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니, 지들 안 죽이고 지방 가서 살라고 다 해줬는데 지들 고향 가갖고 그게 살인이죠. 그게 이 새끼들 과거 보러 오니까 아무도 안 와? 이것들 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태종 이방원을 둘러싸고 있던 가신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인 이번에 조지죠. 저 새끼들 저거 싹 조져버릴까요? 과격파들. 예를 들면 뭐 이숙번 같은 애들 존나 과격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노림수가 또 있었어. 뭐 저 새끼들만 싹 없어지면 진짜 이 조선은 우리 거네. 이방원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냅둬. 저 새끼들 냅둬.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뭘 하냐? 야 그 성균관 애들은 아직 있지. 있죠. 그 애들 다 불러. 야 니들 일로 와봐. 예. 너 이제 졸업하려면 얼마 남았어? 예, 6개월 뒤에 졸업합니다. 너 그럼 6개월 뒤에 너 저기 부산포 사도로 가. 예? 아니 전 그냥 공부만 닥쳐 이씨. 안 가? 그리고 넌 언제 졸업이야? 아, 예, 뭐 저는 그러면 너는 요번에 졸업하자마자 저 이조에 가서 일해. 즉 성균관 학생들 중에 졸업생들을 나라의 인재로 그냥 바로 뽑아 쓴 거예요. 예. 여기서 놀란 거지 사람들이. 뭐지? 왜?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였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림한테 싹싹싹싹 빌어갖고 땡겨온다. 아니면 사림은 싹 죽여버리고 정말 우리 측근들하고 측근들이 추천한 사람을 갖고 나라를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방원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성계가 이방원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8아들 중에 문무를 오히려 문 쪽을 갖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 이방원이었어요. 고려의 과거 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야 우리 집안에는 뭐 주먹 쓰는 애 아니면 바보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우리 방원이는 그게 아니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육룡이 나르샤 했을 때 유아인 정도가 이방원의 실제 모습이랑 가장 비슷하겠다. 아니면 그 태종 이방원 때 주상욱 그래서 주방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태종 이방원 하면은 그 우리 동근이 형님이 유동근 형님이 다 죽여버려. 오히려 유동근은 이성계 이미지죠. 이방원 이미지는 주상욱이나 유아인 정도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성계는 실제로 모습을 보면 야 저거는 거의 한국인이 아닌데? 예.
일단 키가 180이 넘고. 예. 그런데 아들은 허약갖고 여리여리한 거여서 아 우리 방원이는 왜 이렇게 골골거릴까? 왜 이렇게 아플까? 아이고 참 미치겠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 이방원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세종은 약간 할아버지 핀 거야. 그러니까 야 얘는 또 고기 없으면 안 되네. 그래갖고 이방원이 죽을 때 세종 내가 죽어서 상을 치르더라도 내 셋째 아들 세종대왕한테 고기 꼭 먹여라. 쟨 고기 없으면 쓰러진다. 다 그런 기록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으로 한 게 뭐냐? 자, 그러니까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들이 몇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조준, 하륜 그리고 이숙번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권한을 거의 안 줘요. 무슨 얘기냐? 삼정승은 시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부를 때 와서 조언 좀 해줘.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삼정승이 야, 간만에 왕이 우리 불렀다. 막 얘기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야,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겠지? 근데 이방원이 그 다음에 누굴 부르냐? 야, 판서 6명 다 와. 한 명 한 명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육조 직계제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를 했을 때는 삼정승이 모인 의정부는 그냥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왜? 그래야 될 때니까. 그래야 될 때니까. 지금 딱 우리나라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딱 잼통의 상황인 거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불려고 조직이 시작하는 거야. 야, 너 이거 어떻게 됐어? 내가 이거 직접 지시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에 안 해. 엄청나게 힘들죠. 저도 요즘 이재명 대통령 걱정돼요. 분명히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크리스마스가 한 12월 23일까지만 국정 보고 좀 빡세게 하시고 한 크리스마스 이브서부터 한 1월 2일 되게 시무식은 1월 2일이나 3일 날 하니까 1월 1일까지는 좀 그냥 좀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그러다가 진짜 건강 상해요. 그 이방원의 업무도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대단한 게 낮에는 육조판서 다 불러, 밤에는 맨날 원경왕하고 싸우면서도 사이사이 가갖고 후궁들한테 분가분가 해갖고 애 새끼들 엄청 많이 나. 그러고도 50대 후반까지 산 게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 사람의 체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랬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이 국정보고가 이게 쇼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응? 국짐 그건 니들 생각이지. 니들은 이제 국짐은 제가 걱정을 이제 안 하는 게 얘들은 이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어요. 야, 이재명은 독재자야. 그지?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야. 저 새끼 머릿속에는 실제로 아직도 국짐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안 부른다면서요. 이재명이 죄명이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립국어연구원 그 우리나라 특히 그 어린 친구들이 그 한자식 우리말을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남한 애들 이름이 이재명인데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죄명이라고도 부르고 거기서 빵 터지긴 했습니다만 그거 국짐한테 보내는 경고예요. 야, 니들이 나보고 죄명이라고 부른 거 다 알아 이 새끼들아. 뒤질래? 예.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만 잘 넘어가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총선까지 2년간 선거가 없어요. 이때 국짐은 분명히 초상납니다.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집단 최면에 걸려갖고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그 시사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의힘도 유일한 전략. 야, 통일교도 민주당도 같이 뭐 받아 처먹은 걸로 해갖고 이걸로 지방선거까지 쭉 끌고 가자. 지금이 12월이야 이 병신들아. 근데 6개월 내내 통일교 짱깨 북깨 통일교 한다고? 대통령은 맨날 국정보고 받고 이거 생중계로 나가고 있는데? 응? 그래서 잘한 공무원은 누구고 못한 공무원은 누구고 이런 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건 뭐죠? 묻고 그리고 하나의 큰 임팩트 대전 충남 통합돼요. 제가 오죽하면은 저희 단톡방에다 도대체 충남 어디까지를 통합한다는 거야? 충남 다. 이것도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나온 거예요. 야, 국진 멍청이들아. 6개월 내내 대통령이 그거에 시달릴 것 같냐?
국정보고를 하면서 하루하루에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내놓는데, 그러니까 얘는 망했어요 진짜. 민주당 안에서만 삽질만 안 하면 지방선거는 지금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 얘네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서 분당을 하든가 아니면 조용히 목 내밀고 해산을 기다리든가. 예. 그럼 지금 이 국정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게 옛날 태종 이방원이 엘리트들을 모집 못할 때 사람들이 야, 저 어떡하냐? 야, 그러면 측근으로 다 채울라나? 아니면 살인파한테 정말 무릎을 꿇을라나? 아니, 나는 관악파를 키울 거야. 그 사람들이 세종대왕 문종 추세까지 간 거고, 그걸 또 대차게 말아먹은 게 수양대군 세종고고. 예. 그러니까 제가 조선 왕 중에 3대 무능화낭을 꼽으라 그러면 3대 무능화낭, 뭐 고종, 그리고 인조, 그리고 선조하고 세조를 두고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하죠. 왜? 선조하고 세조는 뭔가 선택만 자기들이 잘했으면 사람 자체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조 같은 경우는 의심이 너무 많고 선조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근데 좀 이 배경은 다르죠. 세조는 아 씨발 내가 조카 왕 뺏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직도 궁시렁거려 이 의심이었던 거고, 선조는 그래 저 새끼들이 내가 이성계의 적통이 아니고 방계 옆에서 꼬은 후손이라고 나를 졸라리 깔보겠지, 이 컴플렉스가 자승자박을 한 거죠. 지금 딱 국민의힘이 그 상태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컴플렉스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야 여론조사하면 그래도 우리 한 30% 나와. 아 그리고 김문수 때 41%까지 갔어. 그게 니네 맥시멈이라고. 니네 앞으로는 그 득표율 절대 안 나와. 근데 얘네들 희망률을 어떻게 넣냐? 그럼 그 41에다가 우리가 또 그 선거 막판에 뭔가 이렇게 탁 터트리면 한 45, 6 가겠지?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랑 피카피카해지는 거 아닌가? 41이 최고라고. 바보들아. 응? 그 흐름을 못 읽었던 사람들을 나중에 이방원이 피해 숙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피해 숙청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선거에 낙방해갖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일단 외쳐 나가. 누구 나가. 그리고 뭐 나의 뭐 공신 나가. 그 욕심 없는 새끼들만 빼고 다 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아 지금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저게 진짜 어쩌면 진정한 6조 직계제구나. 왜?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자기가 나라를 다시 엎어서 세워야 되는 시기니까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쇼요? 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쇼는 아무나 합니까? 그리고 이게 쇼 같아 보이세요? 우리 이찍님들, 야 이찍 새끼들아, 님도 아까워. 야 이찍이들, 이게 쇼로 보여? 야 그럼 니네 그 닭이나 뭐 십성렬이는 왜 이런 쇼 안 하냐? 능력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능력은 둘째치고 하고 싶은 의지도 없는 건. 아, 나 그냥 술 먹고 노래다. 아우 나는 드라마나 봐야 돼.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좀 작가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무튼 대통령님 그 12월 23일까지만 딱 하시고 제발 한 7, 8일은 그냥 푹 쉬십시오. 안 그러시면 큰일 나요. 정말로. 정말 이제 청와대에서 그냥 7박 8일 내내 호캉스 하겠습니다. 오케이. 콜. 이렇다. 자, 그럼 이제 모자를 자, 이제 잠깐 구창모 얘기 한 10분 정도만 할 거예요. 앞에 또 제가 썰을 좀 깔아놓은 것도 있고 무슨 얘기 할 거냐. NC 니네 이따위로 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구창모는 가고 싶어 했는데 구단이 반대했다. 이조차도 지금 진실 게임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팬들은 야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무슨 구단 핑계를 대. 근데 저는 이거는 구단이 막을 수도 있다 쪽에 저도 좀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수의 의지가 확고하면은 또 구단도 뭐라고 못합니다. 그게 구창모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은 어떻게든 가고 싶어갖고 바동바동 되던 애가 그리고 상무가 왔거든. 오죽하면 상무의 박주환 감독이 아휴 그냥 엔트리 하나 날린 것 같아. 제가 와갖고 그냥 누워있다 갔어. 자 그런데 올해 가을 야구 제가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7이닝을 던졌어요. 저도 중계할 때 계속 그랬어요. 아 구창모가 저 분명히 저 피로골절 내지는 그거를 걱정을 해갖고 5회 이상은 안 던질 건데 7회 던졌어요. 지도 졸라 좋아했어. 그러면 일단 합류해야죠. 안 하잖아요. 전 저건 비겁하다. NC 입장에선 7년에 132억을 주고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야 이번에 또 근데 그거 하나는 제가 수긍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다시 또 아팠다. 그러면 구창모는 거의 끝이죠. 그럼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갖고 그 국대한테 얘기를 해갖고 뭐 어떻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안 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다른 팀들은 그런 선수들이 지금 국대 나간 애들은 다 건강불개라서 나간 거냐. 말이 안 되죠. LG 같은 경우는 지금 김용일 트레이너 코치까지도 국대로 합류했어요. 야 남이 팀은 씨발 기둥뿌리 다 뽑아가 놓고 김택진 너무 양아스러운 거 아니야? 니는 그 한 명 그 NC 2명인가 나가거든요. 그게 싫어갖고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저는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그냥 개드립이고 개드립부터 얘기했습니다. NC 그러면 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아시안 게임하고 2028 올림픽에 니는 국대 내지 마. 내지 마 니들은 양아치 새끼들아. 그럴 거면은 계속 합류 거부해도 돼. 그럼 그땐 그러겠지. 우리에게도 형평성을. 니네 코로나 때 포스트 시즌하고 경기 일정 갖고 장난친 거. 정지택 총재 시절 때 두산하고 NC 아니야. 1중대 2중대. 응? 야구 팬들 중에 나 같은 놈들은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이 양아치 새끼들아. 진짜 키움 이장석하고 쓰게 정영진에 묻혀서 그렇지 NC 내에도 존나 양아치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구창모 엄마 팬 우리 창모 좀 어떻게 야 그럼 우리 영찬이하고 우리 창기도 좀 봐줘라. 그리고 삼성 내 원태인이도 좀 봐주고 응? 한원의 문동주도 좀 봐주고 니들 새끼밖에 모르냐? 나쁜 년들. 에휴. 아무튼 어디든 뭔가 마음이 끼면 그냥 인생 조지는 거야 그냥. 마음이나 이목 끼면은 그냥 인생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망치는 거라고 구창모 알았어? 왜?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 세상이 다 자기한테 그렇게만 말하는 줄 알죠. 아니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정식으로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스프링 캠프 합류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 팀 스프링 캠프랑 국대 캠프랑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국대 캠프는 절대 소속팀 스프링 캠프처럼 지옥 훈련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절대. 왜? 국대 스프링 캠프에서 지옥 훈련했다가 우리 애가 다쳤다. 그럼 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저것도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NC는 26년 28년 니네는 국가대표 하지마. 하지마 니네는. 그냥 9개 구단에서만 국대 선발할게. 김택진 콜? 콜. 진짜 나쁜 새끼예요 개새끼. 자 그다음 역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국대에 하면 지금보다 서비스 타임을 2배로 주는 거예요. 네. 구단들이 처음에는 아이씨 그건 아니지.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 우리 팀에 뺏기는 건 아깝지만 남이 팀에를 땡겨올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데는 그거라고 봐요.
아니면 이렇게 캠프 합류하고 연습 경기 뛰는 것까지도 다 서비스 타임으로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싫다고 하면 오지 마. 오지 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왜 그 해외 파병 가는 군인들도 하루를 3일치씩 쳐주나 이틀씩 쳐주나 아마 그래요. 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캠프를 합류한다든가 뭐 지난번처럼 연습 경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서비스 타임으로 넣어주던가. 예. 제가 알기로는 그 7년 기준으로 하면은 143일인가 144일 곱하기 7 이거 채우면은 FA가 되거든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럼 너도 나도 국대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도 나도 캠프 반드시 갑니다! 이럴 거고.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한 40여 분, 물론 이제 앞에 10분은 노가리 푼 거지만, 그럼 10분 노가리, 30분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방원의 6조 직계제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6, 7분 동안 이렇게 구창모를 통해서 본 NC 그럼 국대 오지 마.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서부터는 일단 야구 뉴스 창고 고정 라방 그리고 한 이렇게 20분에서 30분짜리 시사 하나 아니면 시사 역사 하나 아니면 야구 칼럼이나 속보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굵은 거 하나 잔잔바리 한 두세 개 이런 식으로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구독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정기방에 있는 회원님들한테 투표를 받고 있는데 특별 방송 언제 할지 아마 12월 마지막 날 오후 6시나 7시쯤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예.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진행이었습니다. 끝. 주말 잘 보냈어요? 주초 아니면은 그 야구 뉴스 창고 11회 때 뵙겠습니다.